들어갔습니다. 서비스는 어디 있을까요? 예,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자가 한 사람만 나와 있네요. 정재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돼지열병 사태를 취재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농식품부 담당이어서 그래요? 계속 네. 세종에도 자주 가면서 브리핑을 듣고 오늘도 뭐 했는데 정 기자가 반려견. 인식표. 네, 있습니다. 네, 그것도 농식품부 담당 관련이 있습니다. 예. 왜 농식품부 관련입니까? 저 반려견이? 축산으로 이제 대충 이제 동물 관련한 거는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동물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 농식품부가 주로 하고 아니, 있습니다. 오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네, 무슨 얘기인지는 아실 것 같고. 네. 알았습니다. 왜 강화도는 돼지를 전부 살처분했죠? 네, 거의 다 했다고 합니까? 다 끝났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리고 경기도도 절반 정도는 지금 살처분하는 걸로 돼 있죠. 예, 김포와 파주 지역은 전부 이제 살처분 아니면 도축하는 예. 걸로 되어 있고요. 연천 지역도 거의 예. 10km 정도는 경기 남부는 아니죠, 그러니까. 네, 예, 북부 요즘. 주로 발생했던 지역. 예, 맞습니다. 농가들의 축산 농가들이 반발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계속 이제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 이제 방역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우선은 방역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정부도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살처분에 참여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듣기가 참 괴로운 얘기들이 참 많더군요. 네. 저도 10차, 이제 11차 확진지에 갔을 때 예. 살처분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현장을 봤는데 예. 아무래도 소리가 가장 좀 그러게요. 마음에 쓰이더라고요. 그 돼지 소리가 많이 들려서 예. 네,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왜 7, 8년쯤 전에 구제역 사태 크게 일어났을 때 네. 그때 뭐 엄청나게 살처분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뒤처리도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오염되는 것도 많았고 네, 늘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참 생각해보면 좁은 땅에서 예? 묻은 가축들이 대체 몇 마리며 그죠? 예, 어디 뭐 그것뿐인가요? 닭도 그렇고 오리도 그렇고 참여하는 분들의 어떤 심리 치료 이런 거는 좀 하나요? 관련해서 언급이 됐던 걸로 예, 왜냐면 알고 그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분명히 생길 텐데. 네.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농협회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예. 살처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 치료도 중점적으로 좀 다뤄야 되는 근데 잘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현재는 조금 더 제가 취재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좀 취재하죠, 진짜. 네. 해서 뉴스룸에 보도 좀 해주죠. 네. 정 기자가. 알겠습니다. 예,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멧돼지도 앞으로 죽일 수 있다는 보도를 저희가 오늘 해드렸잖아요. 네. 체코의 경우를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건데 농식품부는 어때요? 일단은 환경부도 그렇고 일단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왜냐면 멧돼지가 정확한 감염 경로인지도 아직 가능성이 좀 낮다고 분석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남쪽 그 DMZ 이남으로 내려온 돼지는 확인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고 또 민가까지 들어온 경우는 별로 없어서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방역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사살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SOP보다도 좀 더 강력한 방역 대책을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멧돼지 사살 문제도 나온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예. 궁금한 게 SOP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SOP에는 원래는 반경 500m 안에 있는 네. 돼지들만 예방적 살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 지금 하고 있는 건 3km로 네. 늘려놨잖아요, 농식품부가. 네.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마련해 놓은 기준은 500m였는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처음부터 이제 이낙연 총리라든지 강력한 방역 대책 이거
우물쭈물하다가는 안 된다.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3km로 정했는데 과학적인 뭐 근거로 어떤 그 과거 기준이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3km, 10km 이런 식으로 발대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500m보다는 좀 더 넓고 커다란 범위 규모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고 기자, 예. 고승혁 기자가 이제 들어올 거죠.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우리가. 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잘 부탁해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소셜 라이브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멧돼지 살처분 문제 나온 얘기를 이제 저희가 오늘 보도해 드렸는데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쭉 여러분들 댓글을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봉재 님이 혹시 댓글 보고 있는 건가요? 물어보셨는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제트님이 댓글 좀 읽어주세요 하는데 읽고 있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뭐 LSD나 이제 기타 이제 검찰 그리고 조국 장관 관련한 보도 많이 해달라고 댓글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4차례 소셜 라이브도 진행했고 지난번에 또 토론회도 진행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취재가 되는 대로 저희가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딱 보자마자 정재우 기자님 너무 잘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정재우 기자님 처음 본다고 유튜브에서 이수님이 그랬는데 일단 간단하게 어떤 부서에 있고 어떤 취재하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제산업부에 있고요. 저를 많이 못 보신 거는 제가 이제 입사 연차가 낮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막내를 갓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저는 이제 경제산업부에서 농식품부와 해수부 그리고 공정위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주로 이제 산업 관련 취재도 하고 이제 이런 주무부처에서 경제 정책 관련한 취재를 계속 해왔습니다. 예. 이렇게 경제산업부에서 취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 가보신 기자가 홍지훈 기자님도 많이 TV에 나오셨고 네. 이제 많이 취재를 하셨는데 현장 분위기가 궁금하다는 얘기가 꽤 많았거든요. 좀 현장은 좀 어떤가요? 홍지훈 기자가 다녀온 현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의심 신고가 이제 확정되는 이 농가에서 돼지 열병이 확정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많이 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드렸고 저 같은 경우에는 확진된 농장에 살처분을 한다든지 이제 방역 초소를 세운다든지 이런 좀 사후 처리하는 현장에 많이 갔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돼지 멱다는 소리라고 하잖아요. 예. 돼지 여러 돼지가 뭉쳐 있으면 그 돼지도 위협을 느낀다고요. 생명의 위협에 대해서 이제 감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네. 소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공간인데도 정말 엄청나게 들리고요. 예. 그래서 방역복 같은 것을 입고 이제 아무래도 살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과정이 조금 저한테 잠깐 본 저한테도 굉장히 좀 힘들 수 있겠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예.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현장에서 약간 그렇다고 얘기를 지금 전해주셨는데요. 지금 노아베님 어디 댓글 보시는 거임 저 좀 봐주세요 하는데 네, 노아베님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반일 관련해서도 경제산업부도 여러 번 보도하고 했는데 예, 다음번에 또 노아베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준비하도록 하고요. 온드라인 원님 저번에 선물 드렸는데 이번에 또 정재우 기자님 너무 잘생기셨다고 계속 이런 동기 아닐까요? 저는 옆에 앉아있는데 저에 관한 얘기는 없고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쭉 저희가 오늘 리포트를 보면서 저희가 좀 봤거든요. 오늘 리포트에 달린 댓글을 봤는데 눈떠님이 유튜브에서 멧돼지 살리려다가 농과 돼지 다 죽인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기도 했고 반면에 히피님은 감염 안 된 멧돼지도 있을 수 있는데 함부로 사살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멧돼지가 진짜로 감염의 주된 경로인지 아니면 주된 경로 자체가 밝혀지기는 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계속해서 의심됐다 확진됐다 그냥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공포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농식품부에서도 역학조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 병이 확산하는 거를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멧돼지를 모두 사살하거나 지금 뭐 키우고 있는 돼지들을 살처분하는 것들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동물보호의 관점에서 좀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또 오늘 리포트에서도 내용 담긴 걸 보면 환경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아,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완벽히 감염 경로라고 확신할 수 없는데 함부로 그쵸. 자살하기는 좀 어려운 뭐 형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네이버에 달린 기사 댓글도 미리 모니터를 해서 보는데요.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기존에 이제 있었던 돼지 콜레라라든가 아까 이제 손 선배도 얘기했지만 구제역 얘기했잖아요. 그런 기존의 질병들하고 뭐가 다른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최근에 돼지열병, 그러니까 예. 일반적인 돼지열병이 강원도에서 엄청나게 발병을 했다, 이런 얘기가 기사로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옛날에 돼지 콜레라라고 불리던 질병이 돼지열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돼지열병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조금 감염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질병이고요. 구제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역은 당시 2010년이랑 2011년 사이에 거의 300만 마리 넘는 돼지가 죽은 정말 엄청난 가축재해였는데, 예. 그거는 이제 공기로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특히 더 위험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통해 감염되지는 않고, 다행이네요. 이제 돼지의 이제 접촉, 네. 돼지들끼리의 접촉이나 혹은 잔반, 음식물 찌꺼기를 먹은 돼지가 걸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침 인사님이 기자님 삼겹살 먹어도 돼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좀 사람이 먹는 거 관련해서는 좀 어떤가요? 네, 그냥 단순하게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난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게 사람이 먹는 거는 관련이 없지만 이 삼겹살이나 돼지 고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제 음식점에서도 갑자기 돼지고기 값이 오르면 엄청 경제적인 타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치사율이 100%가 되는 질병이다 보니까 예. 어떤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30년 동안 국내산 삼겹살을 먹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그 중요도는 그 정도로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주제 이제 돼지열병 관련해서 멧돼지 살처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댓글에 이제 다른 주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밑자고님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까 하는데 아닙니다. 오늘 주제에 관련된 질문 위주로 읽고 있고요. 모태 솔로몬님이 불리한 거는 절대 소셜 라이브 안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해입니다. 저희가 과거에도 계속 이제 오해.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슈 곧 준비할 테니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재욱 기자님 계속 잘생겼다고 칭찬한 우리 온드라인 원님이 백신 개발은 하고 있는 건가요? 물어봤는데 해외를 보니까 해외에서는 백신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어떤가요?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백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네. 이렇게 보도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백신이 상용화된 백신은 우리가 당장 써서 이제 더 이상 열병 퍼지지 않는다, 이런 백신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나 미국에서 백신 개발을 연구하고 있고, 예. 뭐 완전히 60일 정도는 바이러스를 방어해주는 백신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게 실제로 모돈, 그러니까 어미돼지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밝혀지지가 않았고, 뭐 전문가들에게 제가 취재를 해봤을 때 이게 경제성이 지금까지는 백신을 만들어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 수가 없었던 거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기르는 돼지가 전 세계 돼지의 절반이 넘어요. 근데 이제 그 중국에서 발병한 지가 이제 1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팔면 충분히 백신이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상용화 될 때까지는 한 2, 3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지만 백신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 정 기자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김용수님이 처리만이 답이 아닌 백신을 마련하는 건 어떤가요? 이렇게 반응을 주셨는데 방금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또 해주셨고요. 박연재님이 산채로 땅에 묻으니까 토양 오염되고 동식물한테 옮기게 된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썩으려면 한참 걸릴 텐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염려에 말씀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가나다님이 치사율 100% 점점점 하는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네, 보시나요? 10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번지면
국내 자체가 약간 돼지들을 사육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렇죠. 아무래도 돼지 열병에 걸렸던 농가 같은 경우에는 예. 다시 돼지를 들여서 기르더라도 어떤 완벽하게 바이러스가 제독이 되었는지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동 예. 농가들도 그런 점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지금 열심히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쭉 보다 보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멧돼지가 그 영향을 그렇게 많이 미칠까?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멧돼지를 다 만약에 이렇게 죽이면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데, 환경에 영향 없을까?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좀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 멧돼지가 헤엄을 칠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바다를 넘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 인천 강화도 인근에서 이제 헤엄치는 멧돼지가 최근에 발견이 돼서 예. 얘가 진짜 넘어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아.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예. 뭐가 원인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멧돼지가 북한에서는 지금 돼지가 없대요. 네. 전멸했다고 할 정도로 돼지열병이 퍼져서 없는데 넘어오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예방하자는 측면에서 이제 사살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아무래도 원래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유해 동물로 예. 지정된 적도 있고 생존력이 워낙 강해서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이기는 했는데요. 예. 다만 북한에서도 멧돼지가 있고 네. DMZ 멧돼지나 이런 것들은 개체수를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런 아무래도 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 가능성은 적지만 아. 파악하기는 어렵다. 예. 그리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취재가 완벽히 돼 있는지 제가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VKY55신님, V교신님이 돼지 살처분하면 국가에서 사들인다고 들었습니다. 마리당 얼마에 사가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네네. 이게 살처분하는 돼지를 국가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살처분하는 돼지는 네. 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살처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는 80% 돼지 네. 값의 80%를 보상해 줍니다. 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리 네. 좀 예방적 수매라고 해서 예. 걱정이 되면 국가에다가 파시라, 문제 없는 돼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다가 팔라 이렇게 얘기를 아. 하고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제 돼지열병이 발병하기 5일 정도 전, 예. 그때 당시에 평균 가격을 받아서 이제 팔고 있기 때문에 80% 받는 것보다는 더 높게 값을 쳐줄 수가 있겠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으로 보는 그렇게 엄청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네. 그렇게 피해 상황을 않습니다. 보전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볼 수 있겠네요. 다만 그게 네. 언제 이렇게 빠르게 줄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구제역 때도 그렇고 돈을 준다고 해서 그게 당장 주는 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농가에게 큰 걱정일 것 같아요. 아, 이거는 홍광표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이게 메릿보다 화장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화장이 더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저도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데 예. 이게 아무래도 동물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로 우선 살처분을 한 다음에 메모를 하거든요. 아, 동물이 죽을 때 고통을 그렇게 최소한 느끼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근데 예. 화장을 하면 오히려 너무 규모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생각으로. 야, 맞습니다. 네. 지금 가은 러뷰님께서 돼지열병 때문에 제가 사는 지역에 그 돼지열병이 와서 학교에 중학교 1학년 수련회가 취소됐다고, 김포 이동중지 명령 때문에 수련회가 취소돼서 이렇게 슬퍼하는 댓글도 이렇게 달렸습니다. 지금 V표신님이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정 기자님이 딱 정재우 기자님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다고 이렇게 댓글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셜 라이브 항상 마지막마다 댓글 중에 이제 2개 이렇게 꼽아서 JTBC VOD 상품권과 소셜 라이브 큐브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정재우 기자님 잘생겨라고 말씀했던 온드라이 원님은 지난주에 받으셨어요. 지난주에 받아서 다른 분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한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온드라인 원님을 제외하고 2분을 꼽으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읽은 거거든요. 네. 쭉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밑에 아까 네. 김포 중학교에서 중1 수련회가 취소됐다고 네.
중학교 1학년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뭐 돼지열병 이동 중지 명령이 예. 이렇게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걸 저도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아. 그래서 이분한테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지금 가은 러뷰님이 하신 질문, 돼지 열병 때문에 중학교 수련회가 취소됐다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슬픈 소식을 전해준 가은 러뷰님께 저희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박우식님께서 예. 시골에 사는 농부인데 네. 하루아침에 밭농사가 망치고 있다. 멧돼지를 잡아서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런 분들께 선물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박우식님, 멧돼지 때문에 농사에 피해를 입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는데, 박우식님, 그리고 가은 러뷰님께 VOD 상품권과 미니큐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 자막 아마 나갈 텐데요. 성함, 연락처, 그리고 주소, 이렇게 JTBC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 백장님이 돼지가 몇 마리나 있나요? 질문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통계가 잘 잡히고 있는 건가요? 네. 대략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한 1,000만 마리 이상 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살처분한 돼지 수가 한 1% 정도 된다고 아. 하는데 결코 적지는 않은 수치죠. 와, 진짜 엄청 꼼꼼하게 하셨네요. 네. 이렇게 바로 돼지가 몇 마리 있는지 질문했는데 바로 답변을 해주실 정도로 와, 꼼꼼한 취재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오늘은 제가 진행했는데요. 지금 조소미 기자님 너무 귀여워요라는 댓글이 달리고 있네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저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 소셜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